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집중하기로 한 가운데요. 현재 탄핵 심판에선 이 인물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형식 재판관인데요. 적극적으로 송곳 질문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 정형식 재판관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상당히 집요하게 검증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대변인님, 이 개인의 메모니까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메모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홍장원과 곽종근 사령관 이렇게 두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홍장원 차장의 저 메모로부터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메모가 초반에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본인이 쓴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때 썼던 것을 꾸겨서 버리고 국정원 차장이 꾸겨서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좌관이 뭐 깔끔하게 글씨를 쓴 것 그리고 본인이 밑에 검거 요청이라고 이런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부분이냐.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은 검거를 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되지 않는데 검거 지원도 아니고 그냥 검거라고 쓴 것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 측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가 어쨌든 여인영 사령관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증거로서 제출이 될 것인데 근데 여인영 사령관 측에서는 지금 홍장원 차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있어서 방첩사의 구금시설에 구금하려는 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첩사에는 구금시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를 한 것이 그동안에 홍장원 차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홍장원 차장 측에서 먼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 통화한 시간이 22시 40분에서 50분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인영 사령관이 방첩사 요원이 국회에 나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인영 사령관 측에서는 방첩사 인원들은 출발 자체가 00시 25분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0시 40분에 통화를 하면서 2시간 뒤에 일을 여인영 사령관이 마치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메모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들도 반박한 것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저는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이미 증인으로 나왔지만 홍장원 차장과의 그 증인 신문 순서 때문에 이게 입장문이 나온 거거든요. 입장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탄핵 심판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형식 재판관 그제 열렸던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사령관을 향해 송곳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정형식 재판관이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렇게 질문을 하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뭐 요원이냐, 인원이냐, 뭐 의원이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근 평론가님.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저렇게 단어가 어떤 게 쓰였는지 이 부분이 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형식 재판관이 이 과정에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증인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 대답의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신뢰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신뢰성. 이건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어떤
재판에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같은 대답을 하지 아니하면 전체적으로 이 증인이 하는 증언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 판단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걸 탄핵 소추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때 그 요구서를 보면 63개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 자료가 국회에서 낸 자료가, 그럼 그 국회에서 낸 자료의 기사들을 보면 대개는 곽종근, 홍장원 이런 분들의 그러니까 이 진술들이 기사화된 것이거든요. 그럼 정영식 재판관은 당신이 지금까지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이 확실하게 맞느냐라는 걸 계속 묻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은 내가 생각을 했다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을 나중에 떠올렸다 이런 거 말고 당시 그 자체로 들은 이야기만 얘기해라 라는 것이에요. 사과가 있을 때 내가 사과를 먹습니다. 당신이 먹은 게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먹기 전에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먹은 다음에 침이 묻고 그다음에 내 소화액이 묻고 마지막엔 변이 된다면 그 변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대답을 하면 그건 진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정영식 재판관은 이렇게 묻는 건 사실 나머지 재판관도 똑같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변론 기일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 증인들의 말이 계속 바뀌게 된다면 그 증인들, 예를 들어서 지휘관들에게 지휘를 받았던 나머지 그 지휘관들도 다 그 부하격인 지휘관들도 불러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를 다시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다시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